한병선 국장께서는 아마 지금 그 안전도시건설국 관련 그 답변이 좀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그 보고하시기로 하고 뭐 답변이라 질이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간략히 핵심 부분만 보고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한병선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수 의원님께서 학교 통합로 확보와 교통환경 개선 등에 대한 대화에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조하신 나주초 영산포 초등학교 앞 통학로 확보와 교통시설 개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만큼은 어느 사업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오늘 학교 주변 시가지 도로에 안전난간 설치와 무인 단속 CCTV 관리, 일대 등 설치하여 불법 과속 차량 단속을 통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 음성 안내 시스템 각 세대와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옐로우 신호등 각 4대를 설치와 교체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24구에서 전 구간에 무인 단속 CCTV를 설치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 시간대 학부모 불법 정착으로 인한 교통 혼잡건에 대해서는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도 홍보하여 불법 정착으로는 교통 혼잡이 유발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횡단보도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전거 도로는 총 38개 노선의 길이 100km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 1개 노선 44km 횡단보도상에는 자전거 횡단보도가 기기 설치되어 있으나 나주, 영산포 등 원도심 지역 37개 노선에는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미설치된 원도심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먼저 실시하여 주변 여건상 설치 가능한 지역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을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영 의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비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이상기후 대비 장마철 폭우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의 최대 폭염 일수와 최고 온도를 갱신하였습니다. 총 50일간의 폭염특보 발효로 온열질환자 경상 7명이 발생하였으며 3번의 태풍과 국지성 호우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재복구에 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예상하여 대비하라는 의원님 뜻과 같이 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름철 대표적인 자연재해인 태풍, 집중호우에 대하여는 자연재해 행동 매뉴얼을 제정하여 책자로 16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와 기상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 1단계부터 국장이 상황관리를 총괄하는 등 상황관리관의 직급을 격상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배수펌프장 21개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추진과 배수펌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영역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급경사지 지역, 산사태 우려지역, 침수 우려지역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차량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분지 주차장 출입통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 지역에 1, 2지 3개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유사시 긴급 재난문자 발송과 마을 방송, 위플릿 등을 활용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폭염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우리 시는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시 상황관리를 위한 휴일 비상근무를 안전과외 전 부서와 읍면동에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냉방시설이 구비된 무더위 쉼터 605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비상시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약품을 구비하여 건강관리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더위 쉼터의 위치, 이용 안내를 위한 전광판, 마을 앰프, 반상회, 리플릿,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주기적 홍보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도 주요 횡단보도에 근막 4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항구 대책으로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인 쿨루프 4개소, 쿨링포구 2개소를 시범 추진할 계획입니다. 폭염으로 인한 주민 불쾌지수 상승을 줄이고 온열 질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살수 차량을 임차하여 집중적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을 한 뜻으로 안전 제1도시 나주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나주 극빛 상점과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과정과 나주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현재 주차장 조성 부지를 임시 공영 주차장으로 운영하던 중 중소기업청 주차 환경 개선 사업 공모 사업이 있어 금빛 상점과 상인회를 구성하고 우리 시와 협의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 중소기업청의 공모 사업 신청 후 관계기관 3회 방문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인 결과 2017년 3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46억을 지원받아 토지 매입비 50억 3천만 원, 공사비 4억 5천만 원, 총 59억 8천만 원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신청 시 112면으로 계획하였으나 토지 일필지 미확보로 사업 부지가 부정형으로 남게 되고 주차장법 변경에 의한 주차 구획선도 높폭 2.3m에서 2.5m로 규격을 확대 적용한 결과 부득이 93면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및 설치 불가능한 잔여 부지를 이용하여 숲소부 전남 브랜드 시책과 연계하고 주변과 좋아 있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맞게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기 설계 과정에서 주민과 소통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추진위원장과 자주 소통하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회의와 일부 주민들에게 사회에 걸쳐 사업 현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시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화물자동차 공영 토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 13호선 부근 청동, 석현동 일원에 약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로 2011년도에 국토교통부 보조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35, 시비 51억, 총 1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7년도에 공사를 착공, 금년 6월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소형 125면 등 총 341면의 주차객 구획을 확보하였습니다. 후속 조치로 지난 5월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우회 승인을 거쳐 공포하였으며 조례에 따라 현재 관리 수탁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위탁 운영을 결정하게 된 사유는 먼저 유지관리 및 운영에 많은 인력 및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시 예산 절감을 고려하였으며 전문 인력으로 하여금 원활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위탁 운영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운영 중 문제점 발견 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늦어도 8월 중 개장을 계획입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사업주에게 개인별로 개장 통지와 시가제, 프레이카드 개천 등 많은 화물자동차 사업주가 저렴한 가격에 이용토록 지속 홍보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나주, 영산포, 원도시 및 백가람 등 시가지 도로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주변 불법 밤샘 주차권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대우지구 주차 문제 해결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대우지구에는 공영주차장 2개소 18면과 서설주차장 5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적으로 수변공원 내 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해 대호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과 연계하여 관련 기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 1호선 광목간 도로 부분 경연동에서 나주 시내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이 금천면 석천리에서 가시면 월대리까지 노선이 변경되고 광주 무안간 개통 등 간선 교통체가 대체 확충되어 본 시도 36호선 교통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포 방면에서 맞제를 넘어 산정 삼거리 이전 나주 시내 진입도로 개설은 향교동 주변 문화재와 도로 선형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점 해결을 위해 대안책으로 보산동 보현마을에서 전라남도 사격장과 서당골 마을을 경유하여 송월 주유소 간 국도 13호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추가 결정하고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 23개소 418억 원을 투입되는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중에 있어 일정 부분 공사 완료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영산과 강변도로에서 나주도교 방면 나주 시내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강변도로에서 나주 시내 방향으로 차량이 직접 진입할 수 없어 우회하야하는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2017년 6월 강변도로 나주 방면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6월 현재 공정률 95%로 교량 가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도로 개통을 위한 주행 교통 시설물 정비를 6월 말까지 완료하여 신속히 도로가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석현동 원림마을에서 나주도교 방면 영산강 제방도로 구간이 차량 통행 불가능으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의 제방도로 정비 등 차량 통행을 지속 건의해서 현재 광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제방도로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7월 초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 선도지구 선정 후 추진된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월동 나주역 주변을 정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신성장 거점 공간으로 육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 구간 내에 비추진 중이던 나주 역전 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을 투자 선도지구 지정 용역으로 변경하여 과학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주 동부산업과 나주역 앞 석산읍 암성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암 제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 4월 주 미르산업개발과는 혁신 창업형 부지 조성과 복합 창업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2천억 규모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오늘 2019년 12월까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받고 차질 없는 행정 절차를 통해 2023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건설회사가 주된 영업소에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와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회사 주된 영업소 지도점검 여부에 대하여는 2017년까지는 모든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해 등록 기준인 자본금, 기술 인력, 사무실 등이 적합한 지 3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18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 변경으로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매년 10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등록기준 미달업체 명단을 통보받아 건설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105개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영업정지 11개, 등록말소 2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퍼 컴퍼니 근절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된 영업소 소재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수는 현재 총 393개로 그중 전라남도에서 관할하는 종합건설업체 수가 94개, 나주시가 관할하는 전문건설업체 수가 299개입니다. 주소지만 우리 시에 두고 있으면서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조사는 전라남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정 의원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 쓰레기 중 종량제 봉투와 재활용 쓰레기는 매일 새벽 쓰레기 수거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되는 종량제 봉투 안에 부적정한 쓰레기가 혼입되는 등 수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빛가람동, 송월동, 원룸점에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과 종량제 봉투의 음식물용 혼합 배출로 인해 주민과 외국인 간 갈등을 일으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년 4월 초 외국어 표기 동판을 제작하여 연 193만 장 판매 종량제 봉투에 배출 요령 및 과태료 안내문을 인쇄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배출 현장에서는 수거원이 불법 행위에 대해 경고장 도착과 함께 외국어 표기 전단지 2,000매를 제작하여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단지 반상 회복, 이통자 회의를 통한 홍보 등 방법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실생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생활 쓰레기 발생량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혁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빛가람동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편입니다. 우리 시는 생활 쓰레기 발생량 감량을 위해 우유팩 포장지 교환 사업, 분리배출 지역 대상 재활용 분리수거대 배부, 폐건강 등 폐건저지 분리수거함 배부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 시의 자원순환 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 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5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해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장 군수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금년중으로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우리 시에서는 내년 중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재활용 공개바 등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생활쓰레기 집화장 시범사업 3개소, 나주 읍성 도시재생사업 5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8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님 말씀대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촉진을 위해 설치 위치, 사후 관리, 운영 효과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추가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천 생태하천 보건사업과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결과 및 계획은 나주천 생태하천 보건사업은 총 사업비 270억 원을 들여 나주천의 수정특기를 살리고 원도심은 치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월 환경부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18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18년 10월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나주천 원형 사유로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보건사업 당위성을 의원님들께 위에 설득 보완하여 금년 7월에 재심의를 신청하고 현상 변경 승인과 주민 설명회, 전환원도 기술 심의 및 계약 심사 등 1년의 행정 절차를 통해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는 2021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의 재해 예방 사업은 총 사업비 310억 원을 들여 청동 배수포구장 증설 및 나주천 벼랑 11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2018년 8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금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 심의를 완료하고 설계 발주를 위해 현재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6월에 공사를 착공, 2024년 6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문화재 형상 변경 보류 사유와 사업 변경 계획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천은 나주 동전분박 석당간 등 국가지정문화재와 정수로 등 시도 지정문화재가 하천 반경 500m에 포함되어 있어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 대상으로 2018년 10월에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심의위원 현장 방문 시 나주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통수당면 확보를 위한 화상굴착에 대하여 나주천 원형 보존을 위해 화상굴착을 강력한 반대로 문화재 형성 변경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이어 3월부터 5월까지 심의위원들과 의견을 조율하여 조율된 계획안을 가지고 금년 7월에
문화재 형상 변경 심의를 재신청한 계획입니다. 문화재 현상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항은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결과에 따라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마 이 지금 황광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중복된 내용이 있는 관계로 황광민 의원 이해하시죠? 설명을 하시고 35페이지 지체란목으로 넘어가시죠. 그럼 35페이지 다음은 지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SRP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합의 후 매몰로 결정된다면 SRF 열병합 발전소 매몰 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 혁신도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지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개발에 해당되어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장은 설치하지 않는 대신에 전처리 시설에서 생산된 SRF를 열병합 발전소 연료로 공급하기로 한국지역난방공사 협약을 맺고 전처리 시설을 화순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화순 쓰레기를 나주에서 처리하고 화순 생활 쓰레기를 나주에서 처리하고 나주 음식물 쓰레기는 화순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만 열병합 발전소 미가동으로 우리시 쓰레기는 위생 매립장에 직매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열병합 발전소가 매몰될 경우 쓰레기 처리 계획에 대하여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는 민간 거버넌스 위원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합의를 거치고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 여부가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 장기적인 항목에서 시민들과 생활 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충분히 청취하여 그 내용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시키고 또한 행정 효율적인 방안과 접목하여 생활 쓰레기 대책을 효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철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세먼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경보 관련 일수 증가 및 경보 기준 강화로 시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신속 대응치기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경유차 358대에 대해 조기 폐차를 유도하였고 하반기에는 추경을 통해 16억 원을 확보하여 1000여 대 이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LPG 화물 자동차 신차 구입, DPF 부착 지원, 건설기계 엔진 부채 지원, 자동차 운행 제한 구축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어린이집 노인 생활시설 대상으로 1인당 14씩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여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간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차량 이부제 시엔, 도로 진공 흡입 청소 차량 및 살수차 확대 운영, 건설 사업자 가동 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100개소 중 현재 51개소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였으며 비상먼지에 대해 경각성을 높이고자 중점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와 141도로 클린제 운영, 작업 중인 275개소 사업장에 준수사항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이 202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전국 위험 우려 지역으로 확대 운영 예정이 있으며 전남 지역은 우리시를 포함 7개 시군이 해당될 예정으로 동법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의 대기질이 체계적으로 방역적으로 관리되어 쾌적한 대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혁신도시 인근 악취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악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악취 해소를 위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 계획 등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공항 대비사업장과 인근 축사를 한 악취 민원은 혁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2014년 46건에 비하여 2018년 521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호혜원 축산단지 120농가에 대해 280억 원을 투입하여 폐업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혁신도시 인근 축사 4개소에 대해 58억 원 투입하여 폐업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악취의 주요 발생원인 공항 TV사업장 2개소는 행정처분과 사업 추진 등을 하였고 악취 저감 및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으나 TV사업장은 반입 물질의 종류와 양, 시설 노후와 악취 방지 시설 비비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악취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 주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반경 1km에서 3km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년 축사 폐업 보상은 본사 1개소에 대해 농가와 협의 중에 있으며 2020년도에 축사 3개소에 대해 폐업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휴학시간대 새벽, 야간, 주말에 환경 모니터링 요원을 수차를 강화하고 TV사업장과 축사를 수시 점검하여 악취를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성 잔재물 취급하는 미래입구 TV사업장은 작년 7월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하였고 나머지 TV사업장인 혁신 영농조합법인도 금년 4월에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신고 대상 악취 배출 시설로 지정 고시한 TV사업장에서 악취 방지 시설이 설치 운영되면 현재보다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도시 주변 만축녹지에 바람 숲길이 조성되면 악취는 일정 부분 해소되리라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는 농업과 축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도농복합도시 특성으로 인해 악취를 일시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셋째, 나주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 응답형 운수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형 수요 응답형 운송 사업은 현재 국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100원 택시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버스형 수요 응답형 운송 사업은 국비 3억 원을 지원받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전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인구 분포와 시내버스 이용률에 따라 노선 폐지, 변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1,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2020년도에 추진할 예정인 벽지 노선 운행 지원 사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버스 분야 발전 방안 합동회의 결과 지자체 부담 완화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벽지 노선의 개선 명령 이행에 따른 벽지 노선 운행 손실액 등의 정부 보조금 지원 방향을 정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지선 노선 지원금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선 노선 재검토와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운행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의하신 대중교통 심의위원회 운영 방안 검토 결과 준공영제 운영 지자체에서는 버스 주요 정책 수립, 버스 노선 운영 체계, 버스 요금의 재정 지원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준공영제 미운영 지자체에서는 운수업체 간 갈등 조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에 대중교통 심의위원회 친설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 건설 부소관 시정치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